안녕하세요. 강서대학교 이상철 교수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하둡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우리 이전 시간에 빅데이터 프로세스를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정형화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놓고 관리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우리 빅데이터 시대에는 데이터량이 엄청나게 많고 그 다음에 비정형화된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빅데이터에 맞는 저장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우리가 하둡이라는 우리 프레임워크가 있거든요. 그 하둡에서도 빅데이터를 저장하는 HDFS, 그 다음에 저장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맵리두스에 대해서 배우고요.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다른 형태로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는데 그런 형태를 우리가 NoSQL이라고 부릅니다. 그 NoSQL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하둡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둡은 대용량 데이터, 즉 빅데이터를 분산, 저장, 처리할 수 있는 자바 기반의 오픈프레임 소스 네트워크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보면 하둡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모듈들,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둡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바로 데이터를 분산, 저장할 수 있는 HDFS라는 개념하고 분산 데이터를 분산해 놓으니까 그 분산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맵리듀스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또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관이 되어 있고 이 두 개를 잘 연결 처리해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게 하둡에 대한 기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둡은 말 그대로 다시 또 설명드리면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대용량 데이터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데이터를 굳이 여기 하둡에다 넣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부분의 기업들에서는 이 하둡을 사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특별하게. 왜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만약에 어떤 중소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기관에 들어가면 이렇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 거예요. 특별한 경우 외에는. 대부분은 자기 업무에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하둡이 이렇게 필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대용량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할 수 있는 하둡 처리하기 위해서 하둡을 이용을 해야 되는 어떤 그 순간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둡에 대해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빅데이터를 우리가 배우려면 빅데이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시스템인 하둡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하둡에 대한 기본 개념만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더 디테일한 건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고 하둡이 뭔지, 왜 하둡이라는 걸 이용하고 하둡에서의 큰 두 가지 키워드가 뭔지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하둡은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분산 저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분산 저장. 다른 말로는 HDFS라고 부르는 거예요. 밑바탕에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산해서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죠?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컴퓨터 한 대에다 저장할 수가 없는 수준의 그 엄청난 크기의 데이터가 들어오니까 그 데이터를 잘 나눠서 저장해야 되죠. 그래서 분산한다라는 거는 잘 나눠서 저장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 약자로 해서 HDFS 다른 말로는 분산 저장. 그래서 빅데이터 파일을 여러 대의 서버에 분산 저장하기 위한 파일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개념 중에 하나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분산한 데이터를 분산했기 때문에 분산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방법을 써야 되겠죠. 뭐냐면 내 컴퓨터 한 대에서 뭔가 처리하면 손쉽게 그거를 우리가 처리가 가능하지만
여러 군데 나눠서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 나눠진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의 그 컴퓨터가 처리하는 것처럼 처리를 해줄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각각 나눠서 데이터를 처리해 줘야 됩니다. 자, 나눠서 데이터를 처리해 줘야 된다. 자, 그래서 그 나눠서 데이터를 처리해 주기 위해서 쓰는 게 분산 처리. 근데 분산 처리하는 방법 중에 맵과 리듀스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처리해 준다 그래서 맵 리듀스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나오죠. 하두분 분산 처리 시스템인 HDFS에 데이터를 나눠서 저장을 하고 나눠서 저장된 데이터를 맵 리듀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커다란 프레임워크가 하둡입니다. 하둡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즉 데이터를 저장하는 시스템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전체를 유기적으로 각각의 역할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주는 일종의 하나의 커다란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프레임워크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자, 하둡이 시작된 이유는 뭐냐면 하둡은 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시작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인터넷이 발전하기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우리가 처리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전에 우리가 인터넷의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죠? 인터넷의 배경, 발전 역사. 그 다음에 인터넷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우리가 빅데이터가 이런 빅데이터 시대가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전 수업에서 했을 겁니다. 인터넷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면서 이제 웹페이지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자, 그래서 이 검색 엔진, 검색 사이트들이 이 웹페이지들을 검색해서 그 검색한 결과를 색인이라는 곳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웹페이지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웹크롤로 색인 처리 과정에서 생성되는 이 엄청난 파일들을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처리하는 데는 저장하고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는 정형화된 데이터들을 이렇게 관리해야 되겠죠. 관리하는데 이 웹페이지들은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들로 이루어져 있죠. 막 텍스트들이 흩어져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끄집어다가 이제 크롤링해서 그걸 분석하고 처리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생성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형화된 데이터 말고 비정형화된 데이터들로 인해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가 한계가 있고 또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늘어나는 엄청난 양들을 우리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게 하둡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둡을 만든 우리 그 더그 커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인데요. 이 더그 커팅이라는 분이 원래는 아파치 루신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이게 이 아파치라는 거는 여러분들 기존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그 서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아파치 루신 이렇게 어려운 단어는 우리 모르셔도 되고요. 우리 아파치라는 거는 우리 웹서버를 구축하는데 들어가는 웹서버를 구축하는 프로그램 이름이 아파치라고 우리가 부르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파치 쪽을 담당하는 이 더그 커팅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웹크롤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너치 프로젝트라고 하는 건데 이 너치 프로젝트가 나중에 이름이 하둡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하둡이라는 이름에 그 뜻이 있는데요. 이 뜻이라기보다는 하둡으로 이렇게 불려진 게 이 더그 커팅이라는 분의 아들이 이렇게 장난감을 갖고 놀았는데 그 장난감이 지금 보시는 이 노란 코끼리였습니다. 이 노란 코끼리를 갖고 노는데 이 노란 코끼리 이름이 이제 하둡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스템 이름을 붙이는데 여기서 영감을 받아서 이 시스템 이름을 하둡이라고 하고 그거에 대한 아이콘을 이렇게 노란색 코끼리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하둡의 그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를 보시면 전부 다 동물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코끼리도 있고 벌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뒤에 가서 이제 하둡에 대한 에코시스템이라는 거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때 한번 이 내용을 보시면 이상하게 거기 하둡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보시면 전부 다 이렇게 동물들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처음 시작하는 게 바로 이 하둡이 바로 이런 코끼리를 기반으로 해서 이름을 붙일 때 코끼리 요 이름을 붙인 것부터 유래가 돼서 다른 것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검색 엔진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크롤러라는 거를 설명할 때 이미 한번 배웠는데요. 자, 크롤러를 설명할 때 한번 했는데, 우리 검색 엔진이라는 거는 우리 여러분들이 유저가 검색창에다가 구글이라든가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검색어를 입력하는 순간에 이 구글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검색하는 게 아니고 구글 안에 있는 검색 엔진 데이터베이스에서 거기서 검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검색 엔진, 구글이든 네이버든 이 검색 엔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우리가 검색하기 이전에 이미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웹페이지들을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그 검색하는 그 서치 로봇이라고 되는데, 이름은 이제 로봇이라고 하는데 서치 봇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냥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돌아다니면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그 웹페이지들을 내용을 이렇게 쭉 복사해갖고 오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우리 크롤러라고 하는데, 이 크롤러들이 돌아다니면서 페이지들을 접속을 하고요. 그 페이지에도 링크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웹페이지들을 우리가 검색하기 이전에 검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쭉 검색해서 나온 결과를 우리 수집해가지고 나온 결과를 분석해서 인덱싱 해가지고 중요한 단어들을 이렇게 끊어서 보관을 해요. 뭐 이럴 때 우리가 쓰는 게 이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이라든가 이런 걸 써서 단어들로 정리하고 이렇게 끊어서 인덱싱을 하고, 이 사이트의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는 게 있어요. 물론 이 구글은 구글 자체의 검색 엔진 그 규칙이 있습니다. 페이지 링크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런 개념을 이용해서 중요한 단어의 우선순위와 그 단어들로 연결된 웹페이지들을 이렇게 우선순위에 맞게끔, 자기네들이 개발한 알고리즘에 맞게끔 우선순위를 해서 우리가 보는 화면에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래서 구글에서 만든 알고리즘을 우리가 페이지 링크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이제 보여주는데, 구글에서 만든 이 검색 엔진 알고리즘의 성능이 좋기 때문에 그 전에 있던 야후라든가 옛날에 초창기 때 만들었던 검색 엔진 사이트들보다 이 구글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검색 결과에 대한 것들이 훨씬 더 성능이 좋아서 사람들이 이 검색어를 집어넣었더니 더 좋은 검색 결과를, 자기가 원하는 그 사이트들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훨씬 더 구글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야후나 이런 사이트들은 이제 거의 없어졌고요. 지금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구글을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구글보다는 네이버 자체 개발한 검색 엔진인, 한글 검색 엔진인 네이버를 주로 절반 정도 이렇게 반반 사용하고 있고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구글을 사용을 못하게 제한을 해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보안에서 설명드렸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사이트들을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 유튜브라든가 이 구글을 검색을 못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자체적으로 만든 바이두라는 검색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검색 엔진이 우리가 검색하기 이전에 이미 돌아다니면서 웹을 검색하면서 여기 있는 페이지들을 다 갖고 와서 수집한 정보들을 이 안에다 저장을 해놓고 거기서 또 색인도 하고 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이 안에 저장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기존의 저장 용량, 그 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썼던 DBMS, 그 정형화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런 방식들을 우리가 사용하기에는
너무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들을 우리가 분산해서 저장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나온 게 이 분산 파일 저장 시스템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 만든 게 이제 구글 파일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구글 파일 시스템. 현재는 구글에서 사용하는 이 분산 파일 저장 시스템입니다. 2003년에 구글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검색 엔진을 만들면서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이 됐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분산 파일 시스템에 대한 개념을 적용해서 처리한 게 구글 파일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2003년도에 이런 내용의 논문이 나왔습니다. 구글에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구글 파일 시스템, 이 파일 시스템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이 안에 내용을 보시면 컴퓨터 한 대에 저장하는 게 아니고 여러 대의 컴퓨터에 파일을 저장해서 이용한다. 이런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MapReduce라는 방법을 써야 된다라고 해서 MapReduce라는 게 또 다른 논문으로 나왔어요. 파일을 분산해서 저장을 하니까 분산된 파일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해야 되는데 원래는 하나의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를 해야 되지만 여러 대의 컴퓨터에서 나눠서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어떤 방법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나온 게 MapReduce라는 방법입니다. 먼저 우리 데이터 파일 분산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MapReduce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산 파일 시스템입니다. 분산 파일 시스템은 파일을 여러 군데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저장된 데이터를 마치 하나의 자신에게 저장된 데이터처럼 한 대의 데이터에 컴퓨터에 저장된 것처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클라이언트 서버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컴퓨터 한 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여러 대의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여기 있는 컴퓨터가 메인 컴퓨터가 여러 대의 컴퓨터를 마치 자기 것처럼 부려가면서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조정해 가면서 한 대의 컴퓨터에서 사용자들은 한 대의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일들을 여러 개 저장한다. 그래서 이거를 클라이언트 쪽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러 군데 저장한 거를 한 군데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그런 시스템을 이제 구글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 스타일로 만들어서요. 우리가 GFS, 구글 파일 시스템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좀 전에 보여드린 이거죠. 구글 파일 시스템. 근데 기본적으로는 구글 분산 파일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구글 검색 엔진에서 구글 검색 엔진이 웹크롤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생산되는 많은 양의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이 구글 파일 시스템과 MapReduce 시스템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스템, 논문에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픈이 된 거를 이용을 해서 아까 전에 더그 커팅이라는 사람이 아파치 프로젝트에 그것을 삽입을 하면서 이게 오픈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구글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다 오픈을 합니다. 예, 그런 여러 가지. 그래서 구글이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보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발전하는데 기여를 많이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이거를 계속 갖고 있지 않고 이 논문을 내다가 오픈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기업들이 이거를 이용을 해서 자체적으로 더 많이 발전시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분산 파일 시스템은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컴퓨터에서는 많이 쓰는 게 스케일업입니다. 스케일업이라는 거는 만약에 메모리가 1기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2기가 또는 3기가 이렇게 해서 계속 증가를 시키죠. 그래서 메모리도 하드디스크의 용량도 계속 증가시키고 CPU의 용량도 계속 증가시키고 램도 계속 증가시키고 그래서 기존의 한 대 컴퓨터에 이렇게 달려있던 것들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용량을 계속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그거를 스케일업이고요.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계속 발전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컴퓨터가 계속 발전을 해왔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스케일업 하는 방법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올라갈 수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게 되면 더 이상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케일업은 어떤 하나의 컴퓨터에서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대량의 데이터 또는 어떤 복잡한 작업, 그래서 슈퍼컴퓨터나 이런 거를 할 때는 우리가 스케일업 방법을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단순한 업무나 이런 거를 할 때는 스케일업이 필요 없을 때가 있겠죠. 우리가 이전에 CPU하고 GPU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CPU는 하나의 프로세스로 엄청나게 복잡한 일을 처리할 때 사용하게 되고요. GPU는 단순한 업무를 엄청나게 많은 양의 단순한 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거와 같은 개념이 바로 이 분산 파일 시스템인데, 하나의 컴퓨터에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스케일업을 해서 복잡한 업무들은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지만, 데이터들은 분산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단순하게 업무를 처리해 줄 수가 있겠죠. 우리가 검색 엔진은 검색 웹페이지들을 갖고 와서 그 웹페이지들에 있는 데이터, 단어를 우리가 구분하는 그런 역할뿐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리할 때 굳이 슈퍼컴퓨터처럼 이렇게 비싼 컴퓨터들을, 또 이것도 한계가 있는, 용량이 한계가 있죠. 어느 정도 스케일링 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는 부담도 되고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산 처리하자라는 개념이 바로 이 스케일 아웃입니다. 스케일 아웃은 똑같은 컴퓨터를 여러 군데 두는 겁니다. 여러 군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여러 군데 두는 거를 한 대의 컴퓨터처럼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즉, 컴퓨터가 여러 대 분산되어 있지만 실제로 사용자는 한 대의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스케일 아웃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그 중앙 처리 장치에서 보면 얘가 CPU의 개념이고 여기가 GPU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분산 파일 시스템에서 처리할 때 컴퓨터들을 여러 대로 둔다 그랬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분산 파일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블레이드 서버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컴퓨터 한 대예요. 보시면 요게 컴퓨터, 우리가 보시면 CPU에 대한 메모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컴퓨터들이 여러 대 이렇게 꽂혀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만 돼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전산센터에서는, 구글 데이터 센터는 이렇게 운영이 돼요. 여기 보시면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모두 다 컴퓨터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컴퓨터 한 대 한 대 한 대, 우리로 치면 이 컴퓨터 한 대 한 대들이 여기 보시면 수십 개, 수천만 대겠죠. 이 정도 어마어마한 양의 컴퓨터들이 서로 연결이 돼서 사용을 하는데, 마치 이게 하나의 컴퓨터처럼 우리가 작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기술이겠죠. 그죠? 이 수많은 컴퓨터들을 만약 한 대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거.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컴퓨터 클러스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산센터에서 이용을 해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리적으로 수천만 대의 컴퓨터들을 한 대로 묶어서, 그리고 엄청난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우리가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구글 파일 시스템의 기본 개념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한 대의 컴퓨터로 우리가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처리해 준다 그랬죠? 자, 그럴 때 제일 위에 마스터 컴퓨터라는 게 한 대 있습니다. 이 마스터 컴퓨터가 그 밑에 여러 개의 서버 컴퓨터,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 컴퓨터들이 있는데, 이런 서버들을 우리가 관리를 해주게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사용자가, 클라이언트라고 여기서는 하는데, 사용자 또는 뭐 요청하는 이제 그 컴퓨터 어플리케이션들이 요 마스터한테 요청을 하면, 이 마스터는 실제로 자기 밑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컴퓨터들이 있는데, 이 컴퓨터들을 우리가 작동을 해서 이렇게 이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이 안에서 연결돼서 우리가 처리해 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청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방법들이
뒤에 가서 어떻게 우리가 연동이 되는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GFS의 이 방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뒤에 나오는 방법을 사용하니까요. 그거를 이용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하둡의 역사를 보시면 우리가 2003년에 구글 GFS가 나와서 이렇게 공개가 됐고요. 그 다음에 2004년도에 너치 프로젝트에서, 아까 전에 아파치 프로젝트라고 그랬죠. 거기서 이 구글 분산 파일 시스템을 개념을 이용을 해서 너치 디스트리뷰티드 파일 시스템이라고 해서 요거를 이제 운영을 하게 되고, 거기에 뭐 맵리듀스라는 게 이제 추가가 돼서 또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너치 프로젝트에서 분리를 해서 하둡이라는 이름으로 2006년도에 새롭게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하둡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공개 우리 프레임워크로 이렇게 오픈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그 커팅이라는 사람이 이제 야후에 합류를 해서 엄청 더 이렇게 하둡이 발전하게 됐죠. 자, 이렇게 분산해서 파일을 처리해 주다 보니까 얼마나 빨리 처리되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당시 데이터 처리에 대한 속도입니다. 자, 1TB 정도의 저장 공간. 우리로 치면 요즘 들고 다니는 외장하드 정도 수준이겠네요. 그죠? 자, 거기서부터 우리가 약 100Mbps 속도로 받을 때, 우리 USB 읽는 속도겠죠.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데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데이터를 이제 읽어 드린다면, 이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이용해서 처리해 주게 되면 이 910개의 노드 클러스터를 이용을 해서 1TB를 불러 갖고 오는데, 910개라는 게 엄청나게 많은 이제 컴퓨터겠죠. 결국은 이렇게 분산해서 나눠서 처리해 주니까 209초 만에 해서 3분 정도 이렇게 걸렸네요. 그리고 구글이 그거를 1분 이내로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컴퓨터 한 대로 우리가 2시간 걸리는 거를 컴퓨터를 여러 대로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2시간에 걸려서 우리가 처리되는 속도가 1분 이내로 우리가 처리가 된다. 엄청나게 빨리 처리해 줄 수 있다. 바로 이게 우리가 분산 파일 처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구글이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그 동영상이 있어서 요거를 시청을 하고 또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전 세계의 91%가 이 구글을 사용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에 처리하는 데이터 건수가, 검색 건수, 그 다음에 유튜브 건수 엄청나죠. 이런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니까 기존에 있던 컴퓨터 갖고 처리하기는 너무 어렵죠. 그래서 여러 가지 컴퓨터를 동시에 이렇게 쭉 놓는 병렬 컴퓨터라는 게, 컴퓨터를 여러 대를 붙여서 이제 컴퓨팅을 하는 개념을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가 얘기했던 분산 파일 시스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 CPU 한 대 가지고 우리가 작업했던 시대 있죠. 반도체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CPU 코어가 엄청나게 우리가 처리 속도가 늘어나지만 이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쿼드코어, 옥타코어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결국은 이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서버의 성능이 증가하는 것보다 데이터 처리하는 속도가 더 크다는 소리죠. 그죠? 여태까지 우리가 설명드린 것처럼 컴퓨터의 성능을 이제 벗어났습니다. 그죠? 컴퓨터 한 대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거를 벗어나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대의 컴퓨터를 이렇게 쭉 병렬로 처리해서, 병렬로 늘어서 한 대의 컴퓨터처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병렬 처리 시스템인데, 그 중에서 먼저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을 HDFS 또는 여기서는 구글 파일 시스템, 분산 파일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저장된 데이터들을 우리가 처리하는 방법을 맵리듀스라는 걸 이용해서 처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글에 대한 얘기를 이제 쭉 해봤는데요. 구글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둡이 발전, 구글 파일 시스템을 우리가 받아서 하둡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쭉 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용을 해서 하도 배선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부분을 우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